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집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임대차 볼게요. 임대차. 자 일단 임대차 하면요. 임대차. 이 대차라는 게 빌려준다는 거죠. 대차. 대차 빌려준다. 근데 임대차라는 거는 임대료 받고 빌려준다는 거죠. 임대료 받고 빌려준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유상이죠, 그죠? 네, 공짜 아닙니다, 임대차. 자, 근데 임대차가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가 있어요. 민법에 규정된 거. 네? 계약 강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임대차. 자, 근데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차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를 가리켜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민법상 임대차라고 불러요. 민법상 임대차. 계약 강론에 있는 임대차. 이렇게. 자, 그리고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 임대차가 있고요. 주택 임대차.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하고 다 같은 임대차, 다른 임대차? 다른 임대차죠. 당연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다르잖아. 민법상 임대차잖아요. 얘는요.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임대차 문제가 주택 임대차인지 상가 임대차인지 혹은 민법상 임대차인지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다르다. 다 달라요. 내용이요. 물론 이제 공통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른 측면을 주로 출제하겠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쏘길라고. 잘 구별하세요. 자,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에서 약 2문제 출제. 여기서 2문제 출제되고요. 주택 임대차에서 한두 문제. 여기서 대략 1문제. 요 정도 출제가 돼서 평균적으로 이 임대차 파트에서만 통상적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되죠. 자, 그래서 임대차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일단 순서대로 민법상 임대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볼 것인지 목차 보고 내용 보겠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자, 민법상 임대차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존속기간과 대항력. 순서대로. 자, 우리 책에서 먼저 존속기간, 그렇죠?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항력.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요건 갖추면 대항력 갖출 수 있죠. 대항력 취득 방법 몇 가지예요? 3가지. 자, 대항력 취득 방법 3가지예요. 3가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출제돼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자, 임차인 권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 관련해서 정리해야 되는 건 몇 가지다. 몇 가지죠? 3가지. 임차인 권리 3가지. 그죠? 비용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요. 자, 마지막으로 임차권 양도와 전대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와 전대. 안 봤으니까 오늘 보고 가죠. 양도 전대. 자,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민법상 임대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설부터 보죠.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 상대방에게 물건을 빌려준다는 거죠.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누구겠습니까? 누가 빌려주는 거?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이 빌려줘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생긴다. 차임을 지급하는 쪽은 임차인이겠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여기에 대응해서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효력생입니다. 자 밑에 개념 읽어보시고요. 자 성질,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이다. 이거는 매매 교환하고 똑같죠. 자 3번이요. 차임은 필수 요소다. 차임이 없으면 이거는 임대차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임대료가 있어야 되죠. 즉 공짜는 된다 안 된다. 공짜 안 돼요. 공짜 안 돼요. 임대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증금은 요소 아니에요.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임대차 할 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임대차라는 거죠. 월세만 있으면 돼요. 자 4번에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토지 임대차를 할 때 쌀로 지급하는 경우 있죠. 임대료 쌀로 지급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거 가능하다. 자 밑에 양과로 2번이요. 존속기간. 자 민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죠?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에요? 네? 몇 년이죠? 이게 없다고 돼 있잖아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고요. 같은 책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최단 없다고. 네? 최단 기간이 없다 그러죠. 없다고. 없음. 최장은요? 없음.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고요. 둘 다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요. 최단 없다고요. 최단이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최장은 원래는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떨어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없음. 없어요. 자 근데 주택임대차는 최단 몇 년이에요? 얘는 2년이에요. 얘는 2년이에요. 이런 게 헷갈리죠. 주택은 최단 2년. 그죠? 상가임대차는 최단 1년이죠. 최단 1년. 그렇죠? 그럼 헷갈리는 분들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된다는 겁니까? 요게 적용된다는 겁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 네, 특별법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다 요게 적용되죠. 최단 2년이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최단, 최장 둘 다 없다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묵시갱신이요. 639조. 자 1항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죠. 자 근데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죠. 임대차 이미 끝났는데 임차인은 사용 수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자 근데 임대인 측에서 상당 기간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가만 냅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은 가만히 냅두고 있다는 거는 임차인더러 나가라는 거다.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거다. 네,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묵시갱신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고할 수가 있다. 양 당사자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민법상 임대차에서 법정 갱신되면은 기간은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간은 몇 년 된다고요? 정함이 없다고. 기간 정함 없어요. 자, 그래서 기간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밑에 635조 보세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둘 다 끝내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 2항에 보시면 상대방이 전항에 통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자, 1호에서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끝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줄 임차인 측에서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 뒤에 끝난다? 1개월 뒤에 끝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일단 이거 좀 닦고요. 너무 공간을 중간에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좀 닦죠. 자, 일단 법정갱신 혹은 묵시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법정갱신이라고 쓸게요.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요건을 갖췄을 때 그 전에 체결했던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해서 자동 연장되는 거죠. 법정갱신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제일 처음 나왔죠. 자,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되는 경우는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전세권 설정자 측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때죠. 그러면 자동 갱신되는 거예요. 이때 기간이 어떻게 됐죠? 기간 몇 년 되는 거죠?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도 그렇고 혹은 전세권자도 그렇고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둘 다 이만 끝내자고 소멸 통고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멸 통고. 자, 그러면 설정자가 소멸 통고를 했을 때는 몇 월이 지나면 끝납니까? 이거 6개월이라는 거죠. 6개월.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면 몇 월 지나면 끝나요? 이것도 6개월. 1월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전세. 지금 보고 있는 거 뭐고요? 임대차. 다르다는 거죠.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헷갈릴 거 아니까. 그죠? 헷갈리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그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임차인 측에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법정갱신 돼버리는 거죠. 이때 기간이 어떻게 되냐. 기간 몇 년이라고요? 정함 없어요. 똑같습니다. 전세하고 정함이 없음.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에서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거죠. 끝냅시다. 빠이빠이 합시다. 할 수 있다는 거.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지 통고를 했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였다. 몇 월 지나면 끝난다고요? 이거 6개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 자, 그런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그럼 몇 월 지나면 끝나고요? 1월.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헷갈린다는 거죠, 이런 게.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표정이 뭐 틀려도 되지, 이런 표정.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도 있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도 역시 보통의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자동 갱신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자동 2년이에요. 최단 존속기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여기서는 정함이 없다 그러고, 여기서 정함 없다 그러고, 또 특별법 들어가니까 법정갱신됐을 때 자동 2년이라 그러고 헷갈리죠,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 통고하면 그러면 임대인이 소멸 통고했다. 그럼 몇 월 지나면 끝나겠어요? 임대인은 끝내자고 못해요. 왜 못하냐? 자동 2년이기 때문에. 따라서 몇 년을 보장해줘야 된다. 2년 보장해줘야 돼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 2년이라서. 요 앞에 전세나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주인들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기간은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는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끝내자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 2년. 근데 주택임대차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서 임차인은 끝내자고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3월이 경과하면 끝나요. 헷갈리죠? 외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되면은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최단 존속기간을 따르기 때문에 1년이에요. 상가임대차 최단을 따라요.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밑에 내용은 똑같아요.
1년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해지 통고할 수 없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3월이다. 똑같습니다. 헷갈리죠? 네.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자, 6개월. 민법상 임대차는 6개월, 1개월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번. 법정갱신되면은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 6월, 임차인 1월이요. 자, 다음 내려가서 대항력으로 갑니다. 자, 대항력 필요성부터 먼저 보면 임차권은 채권이죠. 잘 아시다시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죠.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2번 따라서 부동산이 양도됐을 때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원래 보통의 민법상 임대차밖에 없었을 때는 갑의 주택에 을이 잘 살고 있었죠. 임차인이 잘 살고 있죠. 임차권 가지고 있죠. 보증금 걸어놨죠. 보증금, 전재산 보증금 다 걸어놨죠. 자, 근데 집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병이 바로 주택의 양수인이죠. 주택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제3자입니다. 양수인이 임차인더러 나가라 그럴 때, 야 너 나가, 방 빼거라, 나가라 그럴 때 대항할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나가야 된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는. 에? 원칙적으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 자, 임차권은 채권이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그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제3자한테까지는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골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서 새로운 집주인 병이 나가라 그러면 을은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오기 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도 한 푼도 못 받고 거리에 나앉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면은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갖춰놨다는 거죠. 대항력 취득 방법. 자, 대항력 취득 방법 총 3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임차권을 뭐 하면 되죠?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 취득 방법. 토지 임대차에서요.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차인이고,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아니에요. 토지 임차인. 자, 그리고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자, 지상 건물의 건축을 신축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 때. 그러면은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자체를 등기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거지만 요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금 무슨 등기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요. 그렇게 해도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항력 취득 방법이 바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 하면은 다음날 대항력 취득이죠. 인도 주민등록이요. 다음 상가임대차에서는 인도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이요. 하면은 대항력 취득이죠. 이렇게 3가지의 대항력 취득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요건 갖추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항력이 있으면 그러면 양수인에 대해서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나가야 되는 거다, 버틸 수 있는 거다?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틸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갑이 가지고 있었던, 갑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임대인의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계되는 거죠. 임대인 지위가 병한테로 승계된다. 자, 그러니까 병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병은 자동적으로 임대인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가 임대인 되면은 을하고 병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갑이 기존에 지고 있었던 을을 상대로 한 보증금, 빼줘야 되는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요. 그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계된다는 거죠. 요것도 이렇게 승계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보증금 빼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요? 병한테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 채무가 누구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병한테 넘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죠? 자,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대항력 취득 방법. 동그라미 1번은 임차권 등기입니다. 자, 2번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신축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셨을 때 보존 등기. 자, 3번이요. 주택 임대차에서의 인도 주민 등록, 상가 임대차에서의 인도 사업자 등록입니다. 세 가지 대항력 취득 방법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대항력 취득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전부죠.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3번에 대항력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임대인 지위 승계. 두 번째,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된다. 따라서 3번, 양수인과, 양수인 병이죠. 임차인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을은 임차권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항력 취득을 하시면요. 자, 여기까지 대항력 취득 방법 세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임차인 권리로 넘어갑니다. 임차인 권리.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요. 임차인 권리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 별 2개. 반드시 출제. 임차인 권리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반드시. 반드시 출제요. 네. 어제 새벽에 깼는데 와이프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예? 옆에서 안 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게 보니까 드라마 보고 있어요. 예? 부부의 세계. 너무 재밌다고. 재밌습니까? 안 돼요. 우리 드라마 볼 시간 없어요. 그죠? 드라마 볼 시간 없어요. 안 돼요. 너무 재밌다고. 자, 비용 상환 청구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첫 번째 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했을 때 비용 빼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이 비용 상환 청구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청구 시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요? 그렇죠. 지출 즉시 청구. 유익비는 언제 청구? 임대차 종료 시. 네, 나갈 때 맞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하면은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유익비 상환 청구 같은 경우는 물건에다가 뭔가를 설치했을 때 그 설치한 물건이 합쳐졌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안 합쳐졌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합쳐졌을 때예요. 즉 부합물일 때. 합쳐지면 부합물이죠. 안 합쳐지면은 부속물이죠. 그러면 부속물 같은 경우는 비용 상환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은 부합물이라는 거죠. 합쳐진 거. 자, 그리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6개월 내로. 6개월 내로 행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정하면 청구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문부터 먼저 함께 보죠. 626조입니다. 자, 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자, 2항이요. 유익비 지출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한 때 임차인의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상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상환해야 된다는 건 반대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해서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다. 상환기간 허여 또 나왔죠? 이거 뭘 뜻한다 그랬어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 안 나신 분들 쓰세요.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이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바로 연결돼야 돼. 바로. 그죠? 고민하면 안 돼요. 바로 연결돼야 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바로 맞추죠. 시험장에서. 그죠? 고민하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마치 자판기처럼.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동전 넣고 이렇게 눌리면 나오잖아요. 그럼 고민하고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죠? 바로 나오죠. 자, 필요비부터 밑에. 자, 개념 필요비는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죠. 현상 유지 비용이죠. 자, 범위를 보시면요. 자체 현상 유지하기 위한 비용. 자, 니은 원상 회복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도 현상 유지비죠. 필요비고요. 자, D페이지입니다. 자, D은 통상 용도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다. 보존. 자, 3번에 청구 시기 확인하세요. 지출 즉시 청구 가능하다. 자, 그리고 필요비 같은 경우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가 불가능합니다. 상환기간 허여가 되는 건 유익비죠. 유익비. 자, 그 밑에 유익비요. 유익비는 계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고요. 자, 범위.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니은이요. 임차인의 어떤 특수 목적이나 영업 목적을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은 유익비 상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 목적, 영업 목적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디귿이요.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 구성 부분이 되어서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속물이라고 부합물이라고? 이거 부합물이라는 거예요. 부합물. 자, 청구 시점은 임대차 종료 시고요. 자,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당연히 할 수 있죠. 유익비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밑에 별 표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 그 밑에 임의 규정이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상환기간 허여가 되면 유치권 행사 못하고요. 확인합니다. 밑에 판례 보세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했죠. 원상복구해서 명도하기로 한다는 건 비용을 투입해서 가액이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유익비 청구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죠. 싹 원상복구해서 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죠. 자, 다음 그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오고요. 오른쪽에 양괄호 3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 나오죠. 매수 청구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 임차인 권리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두 가지 매수 청구권이죠. 그죠?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이거는 독립성 있는 거, 독립성 없는 거. 독립성 있는 거, 그죠? 독립성 있는 거. 안 합쳐진 거. 독립성이 있는 거. 자,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 건 뭐라 그러고? 그 부합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합물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부속물에 대해서는 뭐를 청구하고? 매수 청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반드시 건물 임대차여야 돼요. 토지 안 돼요. 건물 임대차. 건물에다가 뭔가 설치했을 때.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임대차에서? 이건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둘 다 형성권이고, 그리고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매수 청구권 둘 다 마찬가지죠.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다. 지금 우리는 계약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다. 공통점이죠. 공통점. 공통점을 잘 묶으셔야 돼요. 정리하실 때. 자,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임대차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있겠죠. 건물이. 자, 건물주가 갑이다. 건물주 갑. 자, 그리고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이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임차인. 근데 이때 임차인이 이 건물에다가 뭔가 물건을 설치했는데 그 물건이 독립성을 갖춰서 합쳐지지 않은 부속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요건이 필요해요. 아무거나 다 안 돼요. 요건. 자, 첫 번째 요건. 물건을 설치한 것이 임대인의 뭐 받고 설치했을 때? 동의받고 설치. 그죠? 동의받고 설치. 그냥 막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의받고 설치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뭐 한 물건? 네, 그렇죠. 매수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런 거죠. 토지 임대차죠. 그죠?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갑소유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현재 임차인이다. 토지 임차인. 자, 그러면 토지 임차인 을은 갑의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갑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이 건물은 을의 소유죠. 이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은 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를 청구해? 1차적으로는. 네, 그렇죠. 계약의 갱신 청구죠. 1차적으로는. 이때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얘는 청구권이죠. 그죠? 따라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이를 거절당하면은 2차적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 둘 다 형성권이고 무엇을 형성시킨다는 거? 매매를 형성시킨다는 겁니다.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돼 버리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당연히 기억나야 돼요.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죠? 기억나잖아요. 그죠? 얘는 지상권에서도 했고 지상권에서. 기억나세요? 얘는 전세권에서도 했죠. 전세권에서. 그죠? 예. 그렇죠. 자, 또 공통점.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됐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됐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행사 불가. 행사가 안 돼요, 이 경우는. 자, 어떤 경우에 매수 청구권 행사 불가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 네가 잘못했을 때. 임차인이 무슨 잘못했죠?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가장 대표적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은 차임을 연체하는 거죠. 차임을 몇 번 연체하시면 2기죠, 그죠? 2번 연체. 자, 차임 2기분을 연체하신 거죠. 그럼 2기를 연체하면 지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고 야, 너 나가라. 연체할 거면. 그럼 얘가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든 지상물 매수 청구든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임대차가 그냥 보통의 임대차가 아니라 일시 사용 임대차예요. 일시 사용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숙박이 있어요. 숙박. 여름에 펜션 놀러 갔을 때. 펜션 놀러 가면 뭐 2박 3일, 1박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놀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 사용이죠. 일시 사용 임대차인데. 여기서는 매수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펜션 놀러 가서 뭐 에어컨 설치하고 매수 청구 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마라. 일시 사용에서는. 놀다 오시는 거니까요. 세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이런 것들이 임차인 고유의 뭔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던가 임차인의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임차인의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거다. 이런 경우도 매수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부터 확인하죠. 646조입니다.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줄 오른쪽에 임대인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설치했을 때. 2항이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전항과 같다는 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고 설치한 물건일 것.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뭐 한 물건일 것. 매수한 물건일 것. 둘 중에 한 가지 요건 갖춰야죠. 자, 밑에 부속물 요건 확인하세요. 독립성을 갖춘 임차인의 소유. 2번이요. 객관적인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럼 매수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특수 목적 안 된다고. 영업 목적도 안 돼요. 안 된다. 자, 밑에 성질이요. 형성권.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제한 확인하세요. 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차임 연체입니다. 2기 차임 연체죠. 두 번째, 일시 사용에서도 안 된다. 자, 3번은 무단 전차인 나오고 있죠.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전차인도 행사 못해요. 자, 내려가서 별표시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공작물 임대차에서 인정이다. 자, 두 번째,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은 없는 것이다. 자, 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 행사 할 수 없죠, 그죠? 결련성 부정되는 거였죠. 자, 밑에 판례 보세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 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주고 대신에 임차인은 그가 설치한 부속물, 시설료,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이런 것들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위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공간이 협소하니까 요따 할게요. 요따 할게요. 자,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없다고. 특약 배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죠? 안 된다고. 이런 거죠. 자, 갑이 당사자들 간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을이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에요.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넣으신 거죠.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자, 특약상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에게서는 뭔가를 설치했을 때 부속물이 있더라도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매수 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이 들어간 거예요. 자, 특약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 금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효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효력 없어. 이거 무효예요. 무효예요. 네? 이거 무효라는 거죠. 무효. 그죠?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특약이 들어갔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왜냐하면 이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은 효력이 뭐가 되니까? 특약이 무효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무효 처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특약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판례에서 말한 특약은요. 차임을, 자, 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차임을 저렴하게 해줄게. 대신에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권리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런 매수 청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위에 특약하고 밑에 특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는 그냥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 하지 말라 그랬지만 대신에 차임을 저렴하게 해줬잖아요. 파격적으로다가. 그럼 이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불리. 불리한 거 아니라고 이거는. 그럼 이런 특약은 유효겠다, 무효겠다? 이거 유효가 되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 무효된다 이 말이에요. 안 불리하면 무효 아니라고요. 안 불리하면. 그렇게 안 불리하면 매수 청구 금지 특약 들어갔을 때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 없는 거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례 다시 보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 보증금 그리고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죠. 대신에 임대차가 종료될 때 부속물이나 필요비나 유익비나 권리금 이런 것들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리한 거 아니다. 따라서 이런 특약, 이 배제 특약이 효력 있는 거 없는 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특약이 들어갔을 때는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게 원칙이고 안 불리하면 유효라는 거죠.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나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이 토지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현존할 때 283조를 준용한다고 하는데 이 283조가 밑에 나오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죠. 1항에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2항이요. 설정자 측에서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공작물이나 수목 이런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밑에 표에서 대상 건물 확인하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상이 되는 그 건물 있죠? 이 건물은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임차인 소유 건물이라고 하면은 매수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도 매수 청구는 가능한 것이다. 이게 효용이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 안 따져요. 예? 임대인한테 뭐 필요가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건물이면 매수 청구 다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등기, 효용, 가치, 저당권 설정 이런 여부들을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불문한다고 불문. 불문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1번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지었냐 안 받아서 지었냐 따지지 않습니다. 동의 안 받아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를 왜 빌리겠습니까? 건물 지으려고. 어차피 건물 지으려고 토지 빌리는 거기 때문에 동의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이라고 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력하죠. 그죠? 2번에 무허가 건물. 3번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4번에 임대인한테 효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5번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이런 거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안 따지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1번에서 5번 중에서 가장 골 때리는 게 뭐죠? 가장 골 때리는 거. 이게 5번이에요. 아니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미쳤죠. 제일 골 때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5번은 못 참겠죠. 그죠? 아니 어떻게 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매수 청구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갑거. 그리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 자, 그리고 토지 임차인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자, 건물 신축했고. 이 건물은 을 거. 자,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갱신 청구 1차적으로 하고 얘가 거절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매수 청구. 근데 문제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데 이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다고? 아니 저당 설정돼 있다고. 근저당이. 그럼 병한테 돈 빌렸다는 거잖아요. 누가 돈 빌렸어요? 네가 돈 빌렸잖아. 그죠? 근데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그 건물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에? 갑은 거절이 되고 거절 못하고. 거절 못하고. 미쳤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럼 이거는 임대인한테 빚을 다 떠안으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이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고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도인을 그죠? 매도인을 그리고 매수인이 누구로? 갑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뭐가 성립된다? 매매가 성립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형성권이라는 거는 매매를 형성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건물의 소유권 이전 그리고 매수인은 여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건물에 근저당 설정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갑 같은 경우는 근저당 말소하고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 지급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과 더불어서 목적물에 근저당 설정돼 있기 때문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 뭐 하셔야 돼요? 말소시켜야죠. 말소시키고 넘겨야죠. 양자의 채무가 무슨 관계? 예, 동시이행 관계죠. 그러면 갑은 채무를 떠안는 게 아니죠. 갑은 채무를 떠안을 필요 없이 뭐 행사하면 돼요? 항변권 행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항변권 행사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 청구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할 수는 있다. 매매를 성립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갑더러 빚을 떠안으라 라는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달라요. 자, 밑에 성질이요. 형성권. 매매 자동 성립. 밑에 행사 방법. 1차 갱신 청구, 2차 매수 청구. 자, D페이지 갑니다. 제한 확인합니다. 자, 신축한 건물을 양도해서 소유권 상실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내 건물이다, 내 건물이 아니다. 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이요. 역시 차임 연체겠죠? 2기 차임 연체하셨으니까 쫓겨나고 매수 청구할 수 없다. 3번, 일시 사용. 4번, 무단전 차임. 앞에 봤던 내용과 공통사항이죠?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밑에 별 표시, 토지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거다. 두 번째 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 밑에 별 표시, 유치권, 노노노, 안 된다. 결련성 부정. 그 밑에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외에 제3자 소유 토지에 지금 걸쳐 있죠. 그러면 매수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자, 잘 보세요.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 허용된다. 즉, 구분 소유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매수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만 힘내세요. 좀만 힘내세요. 자,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갑거죠. 토지가 갑거. 중간에 끊기 좀 그래서 그래요. 자, 토지 갑거. 그리고 이 토지에 을이 현재 토지 임차인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다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걸쳐서 제3자의 땅. 제3자의 땅에 걸쳐서 지어졌다는 거죠. 이 깎아봤냐면 이렇게 건물 지은 거죠. 그럼 이 건물은 제3자 토지에 걸쳐서 현재 지어졌기 때문에 을이 여기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이 건물을 갑이 사면 나중에 분명히 병하고 사이에서 분쟁 생겨요, 안 생겨요? 분쟁 생기죠. 병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죠? 따라서 이때 을은 제3자 토지에 걸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지상물 전부에 대해서 갑한테 사가시라고 매수 청구 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네가 양심 있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병하고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거니까 하지 말라고. 단 이 부분만, 이 오른쪽 요 부분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면, 여기만의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면은 제3자 토지 필요 없이 요 갑의 토지만 있는 요 부분만의 매수 청구, 그거는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된다 그러는 거 지금 책에서. 문장 이해되세요?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 안 되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면은 그 부분만에 대한 매수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밑에요.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때 임차인이 제3자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냐? 이 경우는요. 대항력 갖추고 있다면은 제3자한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3자한테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을 때. 자, 여기까지 임차인 권리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임차인 의무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